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지난 7월 말 한국의 차량용 배터리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GM의 전기차 발화 사건으로 한국산 배터리의 문제가 드러났다.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한 기사였습니다. 산케이는 제너럴 모터스가 최근 자사 전기차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이번 리콜로 GM은 전동화 전략에 타격을 입었고 한국도 기초적인 기술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GM 리콜 사태에 대해 마치 한국 배터리 산업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크게 보도하며 신이라도 난 듯한 반응인데요. 일본 극우 성향 언론인 산케이 신문은 한국은 물론 중국 제조사도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있었지만 일본 제품에서는 화재가 보고된 바 없다는 자랑을 늘어놓은 뒤에 한국산 배터리에서 다시 화재가 난다면 경쟁 상대인 중국의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으로 한국을 때리며 기사를 끝맺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의 경제학자 마카베 아키오 호세이대 교수가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기술 향상보다 가격 경쟁력을 우선시하면서 한국은 아직 일본 기업과 동등한 기술력을 확립하지 못했다며 마치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기술력 없이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는 싸구려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기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내용 일본에게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갑니다. 요즘 들어 이렇게 일본이 일본 언론과 학자들까지 나서 한국 배터리의 기술력을 폄하하고 흠집내기에 열중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일본 배터리사들의 위상이 바닥을 치고 있는 반면 한국 배터리사들이 무섭게 치고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버스, 전기트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 순위에서 중국의 CATL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LG에너지솔루션, 3위는 일본 파나소닉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19년에 일본 파나소닉이 2위였는데 불과 2년 만에 한국 업체에 의해서 3위로 밀려났다는 점입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까지 한국이 일본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기술은 등한시하고 낮은 가격으로만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한다는 일본 교수의 이야기는 맞는 것일까요?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배터리 업체 CATL은 자체 개발한 1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값비싼 리튬 대신 저렴한 나트륨을 사용한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충전 속도가 빠르고 영하 20도에서도 에너지 밀도를 90%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한 번 충전하고서 오래 가는 게 배터리의 최대 장점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이 최근 반값 배터리 출시를 선언했습니다. 도요타와의 합작을 통해 내년까지 배터리 생산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즉 중국의 CATL과 일본의 파나소닉이 동시에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의 배터리와 승부를 해보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 없이 가격 경쟁력을 통한 싸구려 배터리로 승부를 보려 하고 있다. 한국이란 단어를 일본으로 바꾸면 정확히 맞는 문장인데 일본 교수님이 잠시 헷갈리셨나 봅니다. 어쨌든 일본과 중국이 저가 배터리로 치고 나온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이것이 한국에 타격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합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용량도 적고 한 번 충전 시 갈 수 있는 거리도 적기 때문에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가 배터리로 K배터리에 승부수를 띄운 일본은 정작 자신들이 저가 배터리로 점유율을 높여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으면서 한국 배터리를 깎아내리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일본의 억지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만행을 한국에 뒤집어 씌우는 지경까지 한 단계 진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사 왜곡에 이어 현실까지 왜곡하는 일본의 거짓말 능력 하나는 인정해줄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잘못된 왜곡을 대처하기 위해서 일본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같은 저질스러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끝내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은 이 뉴스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만 매체 디지타임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최근 애플이 애플카 개발을 위해 한국에 실무진을 보냈고 K배터리의 선두주자인 LG전자와 SK그룹 관계자를 만나 애플카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애플이 자율주행차 출시에 도움이 될 공급업체와 주요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자기 회사가 언제, 무엇을, 어디에 투자하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에 붙이며 일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발표하지 않습니다. 비밀주의 끝판왕인 애플이 한국에 직접 실무진을 보내서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을 만나고 갔다니 세계가 이 뉴스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당연했습니다. 애플은 애초에 가격 경쟁력 있는 중국 업체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산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자 한국 업체와 유대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배터리 업체는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고 말이죠. 미국을 대표하는 애플이 한국에 와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배터리 회사들과 회의를 하고 갔다.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온 일본이 얼마나 배 아파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겠죠. 그런데 애플을 포함한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에 높은 관심을 갖는 지금 한국 기업들도 아주 시기적절하게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수익성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3사가 배터리 설비에 투자한 총액은 26조 원에 달합니다. 생산 능력이 곧 점유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입한 것인데요. 따라서 배터리 사업은 그간 당연히 적자 사업일 수밖에 없었고 이제 우리 기업들에게 남은 과제는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엄청난 배터리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한 지금 한국 기업들은 절묘한 타이밍에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분기 8,152억 원의 영업이익을 신고했습니다. 1분기 3,400억 원의 영업이익에 이어 마침내 2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간 것입니다. 삼성 SDI 역시 2분기 전기차용 배터리 부문에서 흑자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수백억 원대이지만 실질적 흑자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역시 2분기 흑자 전환까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적자 폭을 크게 줄이면서 얼마 전 진행한 스토리데이 행사에서 연내 흑자 전환을 자신했습니다. 같은 날 향후 배터리 부문에 약 18조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서 이미 흑자 전환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무수한 시간과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일까요? 한국 시각으로 8월 7일 새벽 미국 다우지수와 S&P 500은 큰 폭으로 상승했고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의 주가는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바꿀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미국 전기차 시장은 매년 40% 이상 판매가 증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과 유럽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전기차 1위 기업을 보유하고도 이처럼 점유율이 떨어지자 바이든은 승부수를 띄웠고 미국의 전기차 부양책의 수혜를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내 배터리 회사들과 소재, 부품 회사들의 주가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이미 실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본 파나소닉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국내 배터리 3총사의 합산 점유율은 55.3%, 절반을 넘어서 일본을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산케이 등 일본 언론들이 나서 한국 배터리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는 이해가 좀 되는데요. 마침내 8월 10일 미국 상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역대급 인프라 투자 법안인 이른바 더 나은 재건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1조 2천억 달러, 한화 약 138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주요 투자처에는 도로, 항만을 비롯해 전기차 충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 엄청난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될 전망이며 이것은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에게 엄청난 기회의 장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터져나오는 1381조 원의 최대 수혜국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될 전망입니다.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이 일본을 압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